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중대한 사회 사건입니다. 이 뉴스는 단지 한 사건이 아닌 청소년과 성인 사이 위험한 접촉, 그리고 온라인 소통의 현실을 건드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여러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차근차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이 사망 부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적 배경을 드러냅니다. 사건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이런 만남이 성사되었는지, 둘째, 왜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셋째, 우리 사회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때 안에서는 중학생 등 청소년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중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20대 남성 어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청소년들과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결국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직후 모텔 3층에서 어씨 역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복잡한 배경을 가진 비극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흉기 난동 사건처럼 보이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온라인 소통과 청소년 보호의 취약점이라는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씨와 피해 청소년들은 SNS에서 만나 실제로 대면을 했습니다. 그 경로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인과 미성년자가 이런 플랫폼에서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SNS와 오픈 채팅의 위험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나이 확인이 어렵고 성인 인증 절차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채팅 앱은 법적으로 성인 인증이 요구되지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행동, 즉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쌓아 결국 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으로 이끄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멈춰 생각해볼 질문입니다. 그루밍이란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심리적 접근을 통해 청소년과 가까워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A씨가 SNS를 통해 접근한 방식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온라인 소통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결과가 이토록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보여줍니다. 한순간의 메시지와 클릭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 손주 세대가 안전하게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과 SNS를 쓰는 자녀 손주를 보며 인터넷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일깨워줍니다. 또 한 가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제도와 교육, 법적 장치가 있으면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단지 법만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보호장치,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교육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사건의 표면입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설계하고 강화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사건은 단지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이 아닙니다. 온라인 소통의 취약함, 청소년 보호 장치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해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러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사건의 더 깊은 배경과 흐름,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돌발 행동만으로 보기엔 너무 구조적인 허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오픈 채팅이라는 공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친구보다 오픈 채팅을 더 자주 씁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중고생의 상당수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자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범죄의 접점이 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픈 채팅은 누구나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익명이고 프로필 사진도 나이도 성별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화면 너머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정말 14살인지 35살인지 또는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인지 당사자도 부모도 그리고 사회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성인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한두 마디 메시지로 신뢰를 쌓고 친구가 되어줄게, 고민을 들어줄게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되면 청소년들은 금세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접근이 전부 범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단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 단계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나기도 할까요? 이 질문은 단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충분히 들어주지 못한 목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만남을 구하는 배경에는 현실에서의 소외감, 단절감, 때로는 심리적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학교 밖 청소년, 즉 학업을 중단하거나 탈락한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도권 교육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정상적인 보호와 감독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에서 이번 사건처럼 누군가가 접근했을 때 그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쓰고 있는 채팅 앱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어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는지,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술을 잘 몰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무슨 앱 써? 오픈 채팅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혼자 감당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사회는 오픈 채팅 앱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접근 제한 기능, 상대방 나이 확인 시스템, 불법적 대화 탐지 시스템 도입 같은 대책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장치만으로 과연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계다. 즉, 가정 안에서의 대화, 학교에서의 지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청소년을 지켜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 요즘 애들 문제야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디지털 돌봄입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지 집안에서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만이 돌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 즉 디지털 공간에서도 어른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돌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픈 채팅방 모니터링 시스템,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상담망,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야 진짜 보호가 작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세상이 참 무섭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알고 대비하는 것, 이해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오늘 사건은 단지 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세대와 기성세대의 단절,
제도박 청소년의 방치, 그리고 온라인 공간의 위험성과 허점을 드러낸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년 보호는 단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둘째, 기술은 빠르게 바뀌지만 관심과 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돌봄이라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사건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유형의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특히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청소년 대상 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성인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성범죄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수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몇 년 전 데이트 앱 살인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10대 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의 접촉 끝에 극단적인 범죄 피해를 입는 비극이 벌어졌죠. 이처럼 디지털 공간에서의 청소년 보호 문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도된 것은 강력한 인증 시스템 도입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SNS나 채팅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나이 인증 절차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 이하의 사용자끼리만 대화가 가능하게 제한하거나 대화 내용에 불건전한 단어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관리자에게 신고되도록 만든 것이죠. 두 번째는 보호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쓰는 휴대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설치한 관리 앱을 통해 대화 상대나 앱 이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됩니다. 이런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신뢰와 대화다. 이 말은 여러분께 더욱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어른을 곁에 두고 있나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친구와의 관계도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감정 표현도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아이들은 여전히 진짜 사람의 목소리, 따뜻한 관심을 원합니다. 그건 10년 전도 100년 전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디지털은 잘 몰라도 마음은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다가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심리적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은 잘 모르시는데 손녀와 매일 통화를 하세요. 그 통화 덕분에 손녀는 나 혼자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디지털 세대라고 해서 사람의 따뜻함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돌봄 3단계입니다. 첫째, 묻기입니다. 요즘은 어떤 앱을 쓰니? 채팅방에선 주로 무슨 얘기를 하니? 이렇게 평범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감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 하고 넘기지 말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보는 겁니다. 셋째, 함께 배우기입니다. 나도 그 앱 한번 배워볼까? 이 한마디가 아이들에겐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니까요.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이들이 할머니 몰라도 돼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내가 널 지켜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 한 학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듣고 말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건 비극만으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의 사건은 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이 얼마나 취약한지, 어른의 관심과 보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식 세대에게 따뜻한 질문 한마디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잘 지내니? 그 한 문장이 때로는 큰 사건을 막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